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영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오영균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귀중입니다. 저희가 늘 지금 패턴이 정조랑 화성에 관련된 이런 거밖에 없는데 좀 더 다양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시민 참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예술인들의 작품이 좀 더 알려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또 전국적인 관광객이나 그런 시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 많이 보셨죠? 네. 그 중에 그 저희 문화재단 출연금 의존도가 높다 보셨죠? 네. 네. 그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봤을 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개선하실지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원시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 운영 또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수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할 터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보다 시민들 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는데 이것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제약 부분이 있어서 시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전시켜서 그 사업 자체에서 수익성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예산 관련해서 그러면은 문화재단과 시와 시의회와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건지. 만약에 이제 마찰이 생긴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조례를 살펴보면은 수원시 재단법인 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은 관련 분야에 전문가나 경험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지원자,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경력이 행정학 관련 연구하고 교수 이런 학문의 경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창의적인 저희 업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문화재단의 특성에 맞지 아니한가 맞는가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문화 관련 경력과 경험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단체 활동에서 경칠련하고 행정개혁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미래위원장을 맡으면서 미래 문화, 과학기술혁명,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한 위원장직을 수행을 했었고요. 또 위원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많은 관광 문화 기관들을 평가해 오면서 컨설팅을 해왔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3년을 맡으면서 도자기 재단을 포함한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을
3년 동안 샅샅이 봤었고 컨설팅을 해온 경험은 있습니다. 문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보면 관광이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부보다 관광부가 예산이 더 많으면 그 별도로 좀 다른 데서 관리를 하거나 다른 데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옳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각각의 영역은 존중받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시의 발전이나 시민들의 편의성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또는 사업의 성과 측면을 볼 때는 문화예술 관광이 같이 가는 게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화 관광을 같이 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있고요. 또 따로 설립되었더라도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이 다른 시군에는 네. 그 통합해서 관광 네. 분야를 갖다가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 조직은 조금 이제 공공기관하고 좀 다른 차원이고 공공기관 설립은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죠. 명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용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략 90억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관광국을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신 적이 없습니까? 재정을 어떻게 나누느냐 문제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수원시가 안고 있는 이제 발전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어디에 좀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의 이제 질문이시라면 저는 문화관광 쪽에 집중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은 실은 뭐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원문화재단 그 대표이사로서 준비 과정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좀 제가 남는 거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그 아까 모두 발언 중에 조직관리 체계 혁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는데 담을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조직관리 체계를 갖다가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이게 공약이라든지 자기 포부를 밝힌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큰 틀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결정권자가 동의해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 검증 청문회 자리에서 자질 능력 부족으로 혹시라도 낙마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은 해보셨나요? 상상은 못 해봤는데 감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휴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정책 검증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바쁜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할애를 하고 했는데 실은 뭐 뭔가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사실 있지만은 후보자께서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한 자세로 좀 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런 그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그건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직원 조직 체계에 있어서 신상 필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감이 되는 게 아까 성과 보상 체계 등을 점검해서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전도 응원을 하고요.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잘하게끔 응원을 해주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못하는 분한테는 꼭 벌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용되시면은 그 직원분들하고 고분분투해서 우리 문화재단 앞으로도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의 기관장은 우리 사회의 우리 수원시의 문화, 관광, 예술을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만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대표 이사직에는 어떠한 경험과 경력이 필요한지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 공공기관의 발전 속도,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 대표이사의 자질과 사업을 세팅할 때의 자질, 그다음에 성숙할 단계, 이륙 단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성,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문화예술 관광이다고 하면은 우선 이거 자체만도 세 가지 분야하고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예술은 예술대로 미술, 음악 뭐 다양하게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 관광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또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기관의 다양한 그 임직원 분들께 항상 상의하고 말씀을 듣고 또 외부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경청하고 저의 책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조직 인사 예산 성과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수원문화재단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재단의 대표이사직에 임용이 된다면 어떠한 기조로 기관을 운영하실지 또는 생각하고 계신 운영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과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서 저희 기관의 임무, 저희 기관의 책무를 살필 것이며 두 번째는 기관이 그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그 열정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해 주신 직무 이 계획 수행서를 토대로 몇 가지는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4가지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 4가지 비전과 재단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일치 혹은 불일치되는 그 부분과 해당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불일치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먼저 좀 반성하고 또 좀 그 사업이나 방향성을 고민하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이제 통계 자료와 매스컴을 통해서 전북이 관광객이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주시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이 전주시가 우리 도시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체류 시간도 저희보다 많게는 10배, 5배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소비력도 저희보다 많은데 그 원인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갑니다. 머물 생각도 하고 돈 쓸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이상으로 보내게 되고 소비하게 됩니다. 수원에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자원이 있고 소중한 유산이 있지만 머물 수 있는 또 다닐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컨텐츠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 자료로는 이 체류 기간이 긴 이유 방문이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네. 두 번째가 숙박, 네. 세 번째가 우리가 놓친 부분인데 문화 관광이 세 번째로 제일 후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근데 수원은 전주시보다 관광하고 뭐 문화 체험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근데 네. 음식과 숙박이 네.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숙박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수원은 구경할 것만 구경하고 떠나시는 맞습니다. 외주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문화재단에서 좀 염두를 하셔서 네. 외주에 오시는 여행객들이 많이 이 시에서 예. 우리 수원시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그 체류하시면서 뭐 음식이나 네. 소비가 활성화돼서 우리 내수 시장이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그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가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접근하는 네.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문턱을 없앤다거나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입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정 장애인 대상으로가 아니라 네. 우리 취약계층 뭐 노인이 됐든 네. 뭐 여성이 됐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혹시 네.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후보자 비전과
혁신에 관련해서 그렇고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네. 또 얘기하셨고 개방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저희 문화 체험을 하고 관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취약계층이나 이제 이 소수에 있는 이 시민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문화 체험과 관광이 좀 이루어졌다면 좀 좋겠다고 판단이 들고 네. 막 그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발언에서도 그렇고 후보자의 비전에서도 그렇고 네. 그게 방향성이 좀 담겨져 있어서 네. 어떤 포부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네. 아마 임용이 되시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수원 문화재단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 말고 후보자님이 이제 검토한 결과 이 수원 문화재단의 현 상황의 문제점에 가장 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아직 제가 내부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조직 사실 잘 모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정을 가지고 수원 문화 예술 관광에 참여했던 어떤 시민 또는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행사든 시설이든 조금 더 품격 있는 서비스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매하고 싶고 재방문하고 싶고 내 그 SMS 통해서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고 내가 여기 온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단 대표이사가 네. 뭐 역사나 문학이나 아니면 그런 계통의 예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대표이사를 하셔야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공사 평가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사업 전국 물론 대상은 이제 전국인데요. 대표이사가 여러 대표이사를 제가 뭐 기관장 평가를 했는데 가장 일을 잘하는 분은 관광 문화 예술 분야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소통 잘하시고 앞장서시고 솔선수범하시고 그런 분이 가장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예술인 또는 이제 그 문화 전문가인 케이스를 보면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셔서 다른 분야를 또 예산 배분이나 사업에 있어서 조정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저의 무지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모든 분야를 존중할 수 있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가 지금 강조되는 것이 중요한가 오직 그것만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편견 없이 할 수 있다는 측면 또는 관리적 측면, 소통하는 측면, 협력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을 아까도 본인 프로필 얘기하시면서 조직 경영 이런 거를 많이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후보자로 되셨으면서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조직을. 그러면은 물론 여기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목적의 수원시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문화정책 사업과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사업 등 전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네. 방대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직을 보셨을 때 뭐 네. 어쨌든 타도시도 벤치마킹 한번 하셔야 될 거고 네. 보셨는데 안 보신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이런 큰 틀에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 사업만큼은 아니다. 아니면 뭐 이 사업만큼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고 고통받는 서민들이 너무 많고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고 저희 수원 같은 경우 대기업의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도시들이 관광 수입 매칭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고 저는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관광 쪽, 관광 활성화 쪽, 그것이 지역 경제에 연결되는 그런 관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 쪽에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본인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이것만큼 잘 못하고 있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직 부분은 아직 제가 뭐 조직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관광국은 관광국 따로 만약에 진짜로 뭐 대표 후보님 후보자가 얘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을 보면 이거 뭐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 빈약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 타 도시에서는 조직을 보시게 되면 관광국은 없어요. 저희가 유네스코가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거를 뭐 안내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매표소, 화성월차 뭐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관광국이 생긴 것 같은데 타 도시에는 관광국이 있어서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광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사실 조직을 잘 보시면 관광국 활성화라고 하지만 자영업의 소상공인 활성화도 중요한데 정말 문화재단의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있는지 예, 전문화된 사람들이 그런 분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단지 그냥 매표소 운영하고 안내소 운영하고 뭐 어차 운영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게 문화관광 활성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네. 제가 누누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관광객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저가 기관제를 뽑아서 2명을 뽑아서 하나는 영상원 진흥인원이나 뭐 영상진흥협회 뭐 이런 데다가 우리 수원의 명소를 제공해주고 그런 명소가 들어오는 부분을 또 안내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기간제 뽑아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계획은 관광과에서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도 그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쪽의 미디어 확산 아까도 이게 뭐 우영우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하나가 전체적으로 끌어오는 우리 수원에 그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 관광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안내소 하고 뭐 이런 어차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그런 인재를 뽑아서 그런 부분을 더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더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고요. 사실 보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 진흥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셔서 물론 문화재단에 분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이면 관광, 예술이면 예술 좀 전문화를 좀 시켜주세요. 예, 가능하시겠어요? 조직을 쪼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요. 전문가를 뽑거나 양성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마지막 수단이고 지금 저희 재단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더 길러드리고 좀 더 전문적인 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전문성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도 사실 전시하는 코디네이터든 마케팅 해서 오게 하는 게 없어요, 인원이. 예.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인사조직뿐만은 아닌데 제가 아까도 존경하는 그 김동훈 의원께서 말씀 언급한 것처럼 저희 출연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전데요. 작년에 후원금 문화재단에서 유관기관이나 단체 우리에서 받은 후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뒤에 작년에 후원금 받으신 금액? 예, 작년에 전체 유관기관 수원시 상공회에 있었던 모든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많고 기관단체가 많은데 뭐 체육회든 뭐 그렇게 많은데 달랑 받은 게 400만 원이에요. 예. 그거를 후원해달라고 뭐 엽서나 보내기 위해서 예산이 200만 원인데 예. 받은 건 400이에요. 후보자님께서는 공연 참가하셔서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유관기관이나 그런 단체에 가셔서 후원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되시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라인드라는 앱은 7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익명으로 이제 직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재직 사실을 증빙해야만 해당 기업 소속으로 이용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요즘 식당 정할 때 이제 리뷰 보면서 이제 정하는 것처럼 요즘 MZ 세대들은 블라인드 앱을 보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인지 체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재단 재직자 리뷰 27건 중에 반복된 표현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꼰대가 많다. 인사이동이 잦다.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사내 정치가 심하다. 업무 체계가 없다. 이런 그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27개에서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내부 인식과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글을 올릴 때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직원 모든 분들과 제가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해결을 하고 할 수 없는 거라면 시 또는 의회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소통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리뷰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표현이 고인물이었습니다. 27개 중에서 15개에서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기관 설립 자체가 지금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승진 이제 그 적체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은 조직과 인사 분야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진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오랜 기간 시행을 했었던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큰 비용을 들여서 조직 진단을 외부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부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그 해결책도 사실 내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수원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의 산하공공기관이 너무 작은 단위로 너무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대로 예를 들면 센터에 있다. 그러면 뭐 12명 예를 들면 근무한다. 그러면 뭐 비전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같은 일만 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없고 승진할 가능성도 없고 보수가 또 얼마큼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공공기관 혁신은 단순히 뭐 인력을 몇 명 줄이고 일을 어떻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정말 합칠 건 합치고 없앨 건 없애고 키울 건 키우고 이렇게 조금 시 전체적 차원에서 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저희 수원문화재단을 제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컨벤션 센터라든가 국제교류 센터라든가 뭐 다양한 기관들 지금 난립돼 있는데 합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 뒤에 이제 질문 몇 개를 3개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의 변화가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최근 3년간 퇴사한 계약직은 총 60명입니다. 이 중 33명이 계약기간 도중에 사표를 제출했고 1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26명입니다. 계약직 퇴사자 중에 80%가 1년을 채우지 못한 건데요. 저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에 대한 이제 소통이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발전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은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 또 본인들이 수원시를 위해 또 문화재단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진단과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이런 혁신 방안들을 꼭 이루셔갖고 조직 개편과 이제 그 미래를 좀 밝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 좀 뭐 화려하신데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네. 뭐 근무를 한 건지 연구를 하신 건지 네. 뭐 포닥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서 네. 뭐 잘 쓰지 않는 용어라 이제 저도 좀 찾아봤더니 뭐 인터넷 신조어더라고요 이게. 포닥 과정은 이제 지금도 활발하게 미국에서는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사 후 이제 과정인데요. 그 신분이 박사와 교수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많이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 뭐 지금 후보자 본인도 뭐 말씀을 또 하셨고요. 이 뭐 행정 쪽 행정학과 또 교수로 쭉 재직하셨기 때문에 재단 대표를 맡는 것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맞냐 경력이 예, 물론 뭐 경영만 한다면 또 일리가 있지만은 이게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뭐 어느 정도 좀 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뭐 후보자께서 어떻게 뭐 헤쳐나가실지 아니면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미래 문화를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학자적 관점에서 연구한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제가 예술을 뭐 창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참한 경력은 없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문화재단의 업무 또는 임무를 보면 저희가 문예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희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기관의 미션에는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비전과 전략 부분에 대해 이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제시해 준 그런 비전 전략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일정 정도 뭐 전략 1 관련된 뭐 부분요, 지역별 시설별 뭐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하고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 놓으셔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 지금 비전 3에 문화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저도 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가 뭐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와 과학기술의 결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재라는 것이 이제 예를 보존한다 그러면 서늘한 곳, 바람 잘 통하는 곳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어떻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이 문화재가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창작에 있어서도 지금은 AI 얘기 많이 일반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창작의 영역이 이제는 과학기술의 영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수원에 갖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 계승, 발전 모든 분야에 이런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그 힘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바람입니다. 네, 사실상 문화재단 업무가 뭐 네. 문화재 보존까지는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화성 네. 사업소 네, 영역을 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네. 지금 뭐 어떤 문화재나 문화에 대한 뭐 과학적 접근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가는데 네, 네. 업무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혁신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 뭐 하도 이런 것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거버넌스 혁신이 뭐 나를 혁신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거버넌스가 이제 여러 뭐 시민단체도 있고 뭐 여러 기구도 있을 텐데 뭐 그쪽을 혁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 혁신한다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방법을 좀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의 결정, 집행, 시행 후 평가까지의 거버넌스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원문화재단이 굉장히 일을 뭐 잘 해온 걸로 저는 믿습니다만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감사 지역 상황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 체제에서부터 소수가 결정한 다음에 뭐 설득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을 하나의 그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즉 사업 설계에서부터 고객들의 의견을 먼저 조사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런 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혁신인 거지 거버넌스 자체를 뭐 혁신하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사회를 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사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거버넌스는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저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영태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어디서 좀 더 기부를 받거나 네. 아니면 자체 수익을 조금 늘리거나 네. 사실 저희 공공성이 좀 강하고 문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도시공사처럼 어디서 수익을 내 가지고 뭐 수지 타산을 마친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크게 보시는 건 있으실까요? 사업을 쭉 보니까 사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고 시설 관리 시민들이 찾지 않고 또는 유료화하면 절대 오지 않을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 쪽에서 그 청년 예술가 또는 기존의 이제 시 지역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그 판매해서 그 판매하는 장을 많이 열어주고 거기서 많은 그 시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에 가서 그 시설들을 좀 돌아보고 왔는데요.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버려져 있는 창고 같은 것을 개조해서 그런 공연장이나 다양한 전시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매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잘 찾아보면 지금 주신 말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쪽에 그 저희 수원시의 그 예술가 또 작가 문학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해외도 또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에 관련해서 그럼 시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느냐 부분인데 제가 돈 내고 들어가 보니까 돈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입장료를 더 올린다고 해서 오히려 사람이 안 오지 수익이 올라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이런 인프라 부분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특성상 뭐 수익 구조를 낼 수 없는 거는 네. 저희도 뻔히 잘 알고 네. 있지만 좀 작년에 시정 처리 계획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뭐 화성어차 수익률 개선하라 아니면 국궁 체험 유스 호스텔 화성호
행궁 야간 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조금 수익성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네. 의견들이 있어서 네. 우선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네.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개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시설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반드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대관하는 데들도 좀 대응하시도록. 있거든요. 네. 예, 대관하는 데들도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수원문화재는 네, 대관하는 데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데서도 네. 대관료랑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잘 분석 좀 해주셔가지고 네. 예산이 조금 더 낮을 수 있게끔 그런 수익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다시 또 네. 문화적인 걸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잠깐 보면요. 혹시 미디어 아트 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예, 미디어 아트 쇼 저도 매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 8억, 그다음에 12,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견해는 되게 전통적이고 그렇긴 한데 수원만의 특징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몇 차례 보셨으면 혹시 네. 이런 미디어 아트 센터에 가서 뭐 세부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 혹시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실까요? 수원만의 독특성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좀 더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쇼가 돼야 되지 않겠나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쉬운 점을 봤었거든요. 세계 시민 미국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인도네시아 일본 사람이 왔을 때 봤을 때 저걸 어떤 감흥을 느낄까 얼마큼 감동적일까 뭘 보고 어떤 느낌을 가져갈까 이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수원만의 것은 제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것도 보면 네. 약간 전통적인 부분만 좀 강조됐지 네. 수원에 대한 포인트들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시게 되면 만약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제안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재단 대표이사로 가시는 자리는 네. 가서 의전만 받으실 게 아니라 그냥 행사만 관람하고 오실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피드백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많은 문화유산과 또 시설들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들을 외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동원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체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먹고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오영균 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로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뭐 분명 이건 문화재단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시 관계 부서들과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수원만의 어떤 패키지화된 관광 상품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 부분 뭐 잘하는 것도 많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정말 맛집으로 우리가 사이트에서 쉽게 찾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음식점, 그다음 숙박 같은 경우는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주변에 호텔과 제휴를 한다든지 그래서 숙박 문제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아서 컨벤션 센터라든지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하나씩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교통 주차 문제가 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주신 대로 시의 각 부서 또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하나하나 저희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초석을 놓는다는 인프라를 놓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많은 문화 행사들, 축제들이 있지만 보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이제 정조대학 능행차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우리 후보자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들이 지금 전통과 디지털의 어떤 혼재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땐 이게 전통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또 한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디지털 기술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할 때는
정조대왕 능행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축제의 성격상 그리고 미디어 아트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원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만 전 세계인들이 와서 뭔가 볼거리를 느껴야 돼,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쇼 이걸 가지고는 사실 상품화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어떤 뭐 미래적인 부분, 정통적인 부분들을 잘 융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혼재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찾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도 본 위원장은 들거든요. 우리. 좀 더 공부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순세경영금이 7억씩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본 위원장은 우리 수원시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도 왜 이거를 매년 이렇게 7억이라고 하는 순세경영을 고정적으로 예, 배정을 해서 가져가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제가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저희 수원재단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또 저희 수원시만의 문제도 아닌 게 정부 회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 개념보다는 사실은 잉여금 개념이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하고 더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인사청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